왜 몰아서 자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수면의학에서는 수면빗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사람이 필요한 수면 시간이 각자 다르지만 평균적으로는 7시간 반 정도의 수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 바빠서 아니면은 자기 수면 리듬이 좀 야행성인데 일찍 출근해야 돼서 이래서 주중에 5시간 정도밖에 못 잤다. 그러면 하루에 2시간 이상씩의 빚을 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 빚은 언젠가 청산을 해야 되거든요. 보통 그래서 그거를 주말에 몰아서 자는 쪽으로 해서 이제 해소를 하고 다시 주중에 빚을 쌓고 주말에 해소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주말에 몰아서 자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쌓인 피로를 이제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번에 몰아서 자는 게 그때는 회복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면 주중에는 계속 피곤하고 능률도 안 오르고 주말에는 자느라고 또 시간 다 보내고, 주말에 예를 들어 일요일 날 1시, 2시까지 자게 되면은 이제 월요일 날 패턴이 완전히 또 망가지거든요. 늦게까지 잤으니까 저녁에 또 잠이 안 오고, 그래서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새벽 2시, 3시까지 전전긍긍하다가 뭐 2-3시간 자고 출근하고, 그러면 다시 또 수면빛이 또 시작되는 거죠. 잠을 못 자면 이게 뭐 술 마시고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로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거든요. 뭐 시험 공부 같은 거 보면은 몰아서 이렇게 벼락치기 한다고 하죠.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너무 바빠서 너무 공부할 게 많아서 줄여가면서 일한다. 근데 그거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충분히 자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진료를 보면서 이제 드리는 질문은 주말에 어떻게 주무시는지, 아무 일정이 없고 편안할 때, 그랬을 때 그분이 자고 깨는 시간이 자기의 수면 리듬이 되거든요. 주말에 예를 들어 이분이 나는 다음날 일정이 없으면 4시쯤 자요. 그러면은 이분의 수면 리듬은 한 4시에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직장 다니는 분인데 8시는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은 뭔가 리듬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치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분의 수면 리듬을 4시간, 5시간 이렇게 당겨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여행 갔을 때 시차 맞춘 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불면증 환자들 치료할 때 이제 가장 경계하는 게 수면제를 안 쓰고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수면제라는 게 뇌가 잘 준비가 안 돼 있어도 잠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지만 그건 단기적인 이야기고, 수면제의 가장 큰 문제는 금방 내성이 생기고, 그리고 안 먹으면은 아예 못 자는 이제 금단 증상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수면제 중에 가장 최악의 수면제가 뭐냐면 술입니다. 수면제하고 사실은 원리적으로 똑같거든요. 처음에 먹으면 잘 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데, 한 잔으로 하던 게 이제 안 돼서 2잔 되고 한 병 되고, 안 먹으면은 여러 가지 금단 증상 생겨가지고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꼭 먹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게다가 수면제는 수면과 관련된 문제만 일으키는데, 술은 이제 뭐 간 망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건강 관련된 문제를 일으키죠. 그리고 실제로 술이라는 게 마시면은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술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물질들이 그 아세트알데히드라고 하는데, 이런 물질들은 오히려 수면을 좀 깨우는 역할을 해요. 왜 술 과음하고 새벽에 깨가지고 못 자고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게 다 이 술이 분해돼서 나온 물질이 수면을 방해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술을 좀 드시고 자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당장 중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뇌가 이제 쉬었다는 의미가, 우리가 이제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 이제 뇌가 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뇌는 그 순간에도 여러 가지 뭐 감정을 정리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뇌가 제대로 쉬려면은 내가 사용하는 회로를 이제 바꿔주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하루 종일 사무직 같은 경우 머리를 쓰고 했던 분이라면은 뇌 회로를 이제 운동 쪽으로, 그래서 산책을 한다든지 유산소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바꿔주는 게 뇌가 쉴 수 있게 도움이 되는 거고, 반대로 몸을 많이 쓰는 분들은 그 회로를 이제 머리를 쓰는 쪽으로, 그래서 책을 읽는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회로를 바꿔주는 게 뇌가 회복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뇌가 가장 효율적으로 자기의 기능을 발휘를 하려면은 잘 쉬어야겠죠. 그래서 규칙적인 수면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규칙적인 운동도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이제 뇌 건강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현대 사회는 이렇게 뇌를 자극하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스마트폰에 있는 짧은 동영상들이나
아니면은 물질 중에서는 뭐 술, 담배, 뭐 심지어는 마약 같은 거 또는 뭐 도박 뭐 이런 것들이 뇌를 중독 상태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물질들에 이제 중독이 되면은 우리 뇌가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지금 당장 만족을 주는 이제 이쪽으로 가면서 완전히 삶이 망가지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도파민 중독이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도파민 중독을 만드는 여러 가지 중독 물질들을 최대한 피하고 슬기롭게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사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제 주변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은 정말 뭔가 목표를 정하면 흔들리지 않고 잘 이렇게 가는구나.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실행력이 좋은 사람들, 뇌 안에서는 전두엽이라는 부위거든요. 뇌 안에 이제 CEO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다음에 충동적인 욕구를 참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두엽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는 또 반대 상황, 전두엽이 손상된 분들을 보면 되는데 전두엽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교통사고 났을 때 많이 손상이 돼요. 앞으로 이렇게 쾅 박아가지고 그 앞쪽에 있는 데가 손상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드물지 않게 보는데 그런 분들이 사고 나기 전에는 굉장히 계획적이고 예의도 바르고 실천력도 아주 좋고 이랬던 분들이 사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다. 굉장히 무리하게 행동하고 하루 종일 집에 누워만 있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고집스러워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전두엽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는 이런 이제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전두엽이 강한 분들을 신경과학을 배운 이제 스승님께서는 이제 앞쪽형 인간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머리 뒤쪽이 아니라 앞쪽 뇌를 많이 쓴다고. 그래서 앞쪽형 인간이 되는 게 중요하고 앞쪽형 인간이 되려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 할 때 이제 아주 원대한 계획을 먼저 세우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계획 세우다가 자기 의지를 다 쓰거든요. 이 자아 고갈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의지라는 거는 무한정한 자원이 아니라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갈 때는 가능하면 의지를 좀 덜 쓰는 쪽으로 일을 해나가는 게 성공 확률을 높입니다. 그래서 원대한 계획도 좋지만 그거를 막 열심히 세우는 것보다는 그거는 어느 정도 그냥 그림만 그려놓고 실제적인 행동은 작은 목표부터 해서 그걸 반복적으로 해서 자꾸 성취감을 느끼고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할 때 우리 앞쪽 뇌가 좀 강화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목표를 계속 반복적으로 성취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굳이 이거를 막 의지를 쓰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하는 레벨로 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아침에 운동을 하겠다. 아침에 운동하기로 결심했으니까 오늘 해야지 이거를 매일매일 의지를 쓸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5분이라도 그 시간에 하는 운동을 한 3개월 정도 하다 보면은 의지를 안 쓰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레벨로 가게 됩니다. 그거는 뇌 안에 이제 기저핵이라는 부위에서 프로그래밍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생각 없이 그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저핵까지 도달하려면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실행을 해야지 기저핵 부위에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되는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운동을 하고 싶은 분들은 1시간씩 매일 하는 거창한 계획보다 5분만 그거를 3개월 정도 하면은 이제 5분 정도 하는 거는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자꾸 성취하는 걸 반복하면서 그거를 습관화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기억력을 강화시키려는 방법은 경우에 따라서는 30년 이상 지났는데도 기억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방법이 기억을 할 때 단순히 기억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반구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이제 노래에다 맞춰서 이렇게 붙여보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 영화 기생충에 보면 그 박소담 배우가 이렇게 뭐 노래 맞춰가지고 자기가 이제 사기칠 내용을 이렇게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방국까지 서서 입력이 되면은 굉장히 오래 남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이제 앞글자만 따가지고 외우는 거죠. 어릴 때 우리 중학교 때 주기율표 같은 거 외울 때 그 긴 거를 이렇게 앞글자만 이렇게 해서 외우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억력을 단기간에 높일 수 있는 이제 팁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단순 부스터 같은 거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좋은 수면을 가지고 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 순간에 이제 뇌 혈액순환이 확 증가되면서 뇌 영양 공급, 산소 공급이 돼서 이러한 말씀드린 효과가 시작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굳이 이거를 한 달에 하루를 잡아서 몇 시간씩 하는 것보다 5분이라도 규칙적으로 짧게라도 하는
것이 효과는 훨씬 더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했을 때 이제 뇌 과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뇌에서 BDNF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식물을 키울 때 보면은 비료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BDNF가 나오면 신경계 간에 이제 서로 연결이 강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뇌 중에서도 그런 효과가 특별히 이제 잘 나는 부분이 해마라는 부위하고 전두엽이라는 부위인데, 해마는 우리 뇌에서 어떤 기능을 하냐면 기억력이거든요. 컴퓨터로 치면은 이제 메모리 같은 부분인데, 이 부분이 강화되면 이제 기억이 좀 강화되는, 그리고 집중력이 강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전두엽은 전두엽의 앞부분이라는 뜻인데, 우리 뇌에서 CEO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계획하고 실행하고 판단하고 충동적인 걸 억제하고 이런 기능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강화되면 조금 더 이제 계획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이 근육을 키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뇌에서도 헬스 운동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아니면은 산책 정도의 운동으로도 이런 효과는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물론 강도가 강해지고 하면은 다른 건강에도 다 도움은 되니까, 예를 들어 이제 우리 몸에 근육이 많으면은 이제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뭐 당뇨 예방 효과라든지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효과가 있는데, 뇌 건강 관련해서는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